안녕하세요. 이상스쿨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 2위 군사대국 러시아가 어떻게 밀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키이우를 재탈환하며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 언론에서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전차를 차례대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속절없이 당하며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이처럼 러시아를 대항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산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6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최대 1억 달러, 우리 돈 약 1,200억 원 상당의 군사 원조를 추가로 한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원도 역시 제블린 추가 구매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이런 규모의 원조 지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대전차 체계가 긴급하게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차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러시아군이 저지른 행위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소름이 끼쳤다고 재차 규탄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별도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긴급하게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이 추가로 필요해진 데 따라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이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어깨에 올려 발사하는 방식인 제블린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방어전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를 선전하게 한 제블린은 대만군 훈련에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블린보다 영국의 엘로우 미사일이 더욱 주목받았지만 현재는 제블린의 위력이 더욱 높게 평가되는데요. 비록 제블린이 엘로우 미사일보다 사용법도 어렵고 무게도 더 무겁지만 사거리가 엘로우보다 긴 덕분에 원거리에서는 제블린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근거리 공격에서는 엘로우 미사일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러시아는 세계 2위 군사대국이었지만 제블린에 속절없이 무너지며 자연스럽게 미국이 최강자임을 입증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는 어떻게 해도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제블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지만 군사 분야에서 검증된 성능과 엄청난 가격으로 대전차 무기의 끝판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되는 테러와 전쟁에서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성능 개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블린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비싼 가격입니다. 따라서 무기가 거의 무한정으로 필요한 전쟁에서 다른 저렴한 무기와 비교해 막 쓸 수 없는 것이죠. 이에 우크라이나는 현재 비싼 해외 미사일을 대체할 자국산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는데요. 현재 생각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의 무기 등장으로 러시아는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군사기술 대국입니다. 현재까지 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9개국뿐인데 우크라이나가 그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련 시절 전차의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인들에 의해 만들어졌죠. 지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이러한 사실도 포함됩니다. 그런 우크라이나에서 선보인 대전차 미사일은 바로 스투그나피입니다. 스투그나피는 우크라이나 루치에서 개발된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스투그나피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의 첨단 유도무기 개발은 구소련이 1965년 자동 통제 시스템 등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키이우에 위치한 국영 루치 설계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만 해도 루치는 미사일 설계보다는 미사일 보수 등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 후 2000년에 들어서야 무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루치 설계국은 구소련 시절이던 1970년대 KBP 기계설계국이 제작한 9K116 바스토온4 발사 대전차 유도미사일, 9K121 비오르 헬리콥터 발사 대전차 유도미사일에서 사용한 레이저 빔 라이딩 유도 방식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스투그나피는 원래 스키프로 불렸습니다. 스투그나피는 폭발성 반응형 갑옷을 포함한 휴대형 또는 일체형 갑옷으로 현대식 장갑차를 파괴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스투그나피는 정지해 있는 목표물과 움직이는 목표물을 모두 공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블린은 원거리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스투그나피는 원거리와 근거리 모두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투그나피는 소총, 장갑차, 공중의 헬기와 같은 정확한 목표물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디펜스 블로그에 따르면 스투그나피는 최대 1100mm 두께의 갑옷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스투그나피가 러시아 Ka-52 공격 헬기를 정확히 명중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외신은 스투그나피는 요즘 러시아 헬기들이 우크라이나 최전방에 뺑소니 공격만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들이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이 무서워진 군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투그나피는 미국의 제블린과 달리 휴대형이 아니라 고정형입니다. 이 사실만 들으면 제블린보다 좋을 게 없어 보이는데요. 물론 제블린이 손색 없는 무기인 것은 맞지만 스투그나피만의 장점도 확실히 존재합니다. 먼저 가격이 제블린보다 훨씬 저렴하며 알려진 사거리만 무려 5,800m에 이릅니다. 즉 제블린의 2배에 달하는데요. 엄청난 사거리에 걸맞게 속도도 상당하며 리모컨으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점이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50m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한적 공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스투그나피의 리모컨 시스템으로 러시아의 전차를 파괴하는 영상이 SNS상에 끊임없이 올라오며 그 화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투그나피의 성능과 유용성이 이번 전쟁을 통해 입증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원래 이번 전쟁 이전부터 수출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전쟁으로 현재 우크라이나는 수출 물량까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전쟁 속에서도 자국산 무기를 만들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대전차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L5를 현재까지 3,615기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노르웨이 2,000기, 독일은 1,000기를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서방은 대러시아 제재를 멈출 생각이 없으며 우크라이나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체코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탱크를 비밀리에 지원해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5일 보도했습니다. 체코 국방부는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의 탱크를 지원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체코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체코가 지금까지 개량된 소련제 탱크 T-72M 12대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고 보도했으며 또한 소련이 개발한 수륙양용 보병 전투차 BMP-1과 국사포도 지원했습니다. 무기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체코 정부 자금과 민간 후원자들의 기부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방 국가들은 휴대용 대전차 대공 미사일을 위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동안 국제사회에 탱크 전투기 등 무기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미국도 2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과 협조해 우크라이나에 소련제 탱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또한 체코는 슬로바키아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의 군사 장비를 수리하고 재정비하기 위해 군사 산업시설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장비뿐 아니라 전투 중 포획한 러시아제 무기를 정비해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러시아 탱크 176대와 기갑 전투 차량 116대, 보병 전투차 149대 등을 납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다수의 우크라이나군의 자체 정비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군사 장비 정비 지원은 우크라이나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압도적 전력차에도 러시아와 전쟁에서 한 달 넘게 잘 버티는 모습을 보이자 대만과 영국 등이 우크라이나의 전략 전술을 벤치마킹하고 나섰습니다.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술을 연구하기 위한 실무팀을 구성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전격적으로 군사작전을 감행하자 대만 내에서도 혹시 모를 전쟁에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육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달리 대만과 중국 사이에 대만 해협이 놓여 있다는 점은 대만에 다소 유리한 환경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만의 군복무는 4개월로 상당히 짧은 데다가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유리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더불어 영국도 소규모 부대의 기동성을 활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왕립해병대 제3코만도 여단의 리처드 켄트릴 여단장은 이런 우크라이나군의 전략 덕분에 영국군의 군사 전략이 강화됐다면서 최근 10년 동안 전장의 양상이 바뀌었다. 우리는 적을 향해 더 전진해야 하고 최전방에서는 생존을 위해 더 흩어져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켄트릴 여단장은 첨단 대전차 시스템 덕에 시가지는 러시아군이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이 됐다며 러시아군이 아직 키이우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가지 않은 게 아니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력을 높이 평가하며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도 군이 수십억 파운드를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크라이나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는 서방의 지원을 받으며 선전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를 전례 삼아 자주국 방력을 키우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